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이 진행되는 PIE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5,000원, 결국 상장 성공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PIE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지네카는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고 LG CNS와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PIE의 청약에 사용한 청약 자금은 LG CNS 청약에 사용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E의 상장일은 초반에는 2월 3일 월요일로 공지가 되었지만 청약 직전 상장 예정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상장 예정일은 2월 4일입니다. 아이지넷의 상장 예정일도 2월 4일 화요일로 변경이 되었기에 삼양 NC캠은 2월 3일 월요일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PIE는 아이지넷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이 분산되는 동시상장인 점이 큰 단점입니다. 유난히 동시상장이 많은 2025년 상장일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지넷과 PIE 이후의 상장은 거의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PIE의 간단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E는 AI 비전 솔루션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PIE가 제공하는 AI 비전 솔루션은 2차 전지 공정에서 불량을 판별해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모니터링, 예측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결국 PIE의 주요 사업은 모두 2차 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전체 매출이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품 매출은 거의 다 AI 비전 솔루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비전 솔루션이란 카메라를 통해 공정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을 체크하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불량을 검사하듯 카메라와 AI 솔루션으로 불량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PIE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상품 매출인 하드웨어 솔루션 매출이 약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은 직접 만드는 제품과 달리 다른 곳에서 매입해서 팔기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IE의 HW 솔루션, 하드웨어 솔루션 매출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PIE는 지난 2022년 6월 BGI 시스템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BGI 시스템은 산업용 PC, 네트워크 장비, 일반 개인용 노트북 등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단순 유통이기에 매출은 크지만 이익은 매우 낮습니다. 작년인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376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순이익은 6.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PIE의 매출에는 자회사인 BGI 시스템의 매출이 100%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매출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자회사 인수로 더해진 단순 하드웨어 매출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요 제품 매출을 살펴보면 크게 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하드웨어 매출이 포함되어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확대되는 고객사의 신규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인력을 다수 확충하였고 고객사의 투자 지연으로 인한 매출 정체로 인해 이익이 축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드웨어 솔루션 매출로 인한 착시 효과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IE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PIE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하나금융 25 스펙과 합병을 결정하고 심사와 주주총회를 거쳐 상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스펙 합병 심사가 승인되고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여 9,180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합병이 승인되었는데도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PIE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평가된 PIE의 가치는 주당 13,538원이었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2,284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는 점점 낮아져
11,108원, 1030원, 8,248원을 거쳐 마지막에는 6,733원까지 낮아졌지만 끝까지 주가가 하락하자 주주들은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어 스펙 합병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PI는 코스닥에 직접 상장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이번에 상장하게 된 것입니다. PI의 공모가 산정 방식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PER 퍼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선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코스닥 상장사인 자비스와 투임 2개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평균 퍼는 19.87입니다. 앞에서 구한 적용퍼에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6,576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추정 순이익이 아닌 지난 1년간의 순이익을 이용하였고 스펙 합병을 추진할 당시보다 조금 더 낮아진 가치이기에 무리 없는 가치 산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의 순이익을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순이익 중 2023년 4분기의 순이익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순이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매우 이상할 정도로 2023년 4분기 매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 분기인 3분기 매출은 유난히도 적은 상황입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고객사가 2023년 4분기부터 설비 반입을 본격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출이 너무 2023년 4분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후 감소한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소 비정상적인 2023년 4분기를 제외하고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를 단순 연환산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면 실제 가치는 2,261원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은 주당 평가가액에서 29.96% 할인이 적용된 5,000원이었고 공모가는 상단인 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1921개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경쟁률도 1117.74대 1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의무보유하격은 매우 낮은 건수 기준 0.42%, 수량 기준 0.63%입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5,000원이 제일 많지만 거의 그만큼 하단 4,000원의 수혜측 분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모가는 4,000원이 적당해 보이지만 결정된 공모가는 다소 무리가 있는 5,000원 상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결정입니다. PI는 확정된 공모가 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791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회사는 아니고 상장액 유통가능 비율은 28.08%, 상장액 유통 가능한 금액은 503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많은 편인 68.19%이고 금액으로는 343억 원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금융 한 곳과 2명의 개인이 있고 나머지는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의 거의 대부분인 81.6%가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 표기된 지분입니다. PI의 소액 주주가 43명으로 아주 많지 않고 일반 비상장 거래 종목이 아니기에 PI의 기존 주주는 일반 개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구해보면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감안할 때 2021년 투자자는 1,667원, 2022년 투자자들은 공모가보다 높은 8,250원입니다. 2022년에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공모가보다 취득 단가가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I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제닉스, 엑셀세라퓨틱스보다 조금 더 많고 유라클, SOS랩, 뱅크웨어 글로벌, 대유형 컴퍼니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의 11.1%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PI의 정규 직원 수는 172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127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주식이 약 2,326주이고 금액으로는 1,163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 차약자 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45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최대 22,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50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5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PI는 상장일 공모가 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만원, 하한가 60%는 3,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I는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큰 편이고 기존 주주도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수혜 측에 비해 공모가도 할인된 것은 아니기에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 중 공모가보다 높은 단가를 가진 주주들이 있는 점이 그나마 양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PI와 비슷한 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인 트윈의 주가를 보면 2차전지의 상황이 안 좋아진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2차전지 상황이 회복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PI는 IG넷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기에 수급이 분산되는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게다가 PI에 청약을 하시면 해당 자금은 올해 상반기 대여인 LG CNS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금요일 발표되는 IG넷과 LG CNS의 수요 측 결과까지 보시고 최종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의 결과가 안 좋을 때만 PI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